전자석의 원리처럼 이렇게 자철석을 이렇게 철신 고조로 넣어주고 또는 자철석에다 인비서질소, 흑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그 테슬라 코일처럼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탄다고 합시다. 2차 코일에는 권선을 좀 많이 감아줘요. 그래서 구리 자체에도 인비서질소, 흑연탄소가를 섞어주나 분석가를 섞어주거나 자철석이 이렇게 섞어지는 버전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이 철심 자체에 들어가고 전자석에도 들어가는데요. 전자석을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크게 한 개 들어갈 것보다 10개, 20개, 100개로 넣자라는 거죠.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애들을. 그러면 전자석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전류를 중폭을 시켜가지고 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순간적으로 작은 전류를 이것을 거치면서 전류를 중폭화해서 큰 고전압을 만들어서 전력 생산 장치로도 전자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력 생산 장치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철석을 분말 구조로 이렇게 넣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인비소질 자철석으로도 저기 전자석의 철신 구조를 대신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과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신 구조로 만들고 우리 코일을 테슬라 코일처럼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준다는 거죠. 2차 코일은 좀 더 숫자가 많이 감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원리를 따라서 일단 그 어떤 자철석들을 분말 구조로 넣어줘요. 자철석들을 분말 네 재중서 넣어주고 또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같이 섞어주고 옆에 반응하도록 놔주며 붕소도 옆에다 구리다, 니켈이다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 비 맞지 않는 물에 다 반응하지 않으면 리튬도 또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리튬 같은 것도 넣어주고 리튬 이렇게 분말 구조를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흑연이나 탄소가루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리튬이나 니켈, 뭐 구리, 알루미늄 다 돼. 여러 가지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대신 발열이 좀 있다.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발열 때문에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리다 그럼 대중소, 인비소질, 흑연탄소가루, 자철석 넣는 보다 안 넣는 보다 전기를 이렇게 이쪽은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양을 많이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전이차를 틀리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전류의 중폭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치 테슬라 코일 이쪽에는 굵은 놈을 감아놓고 이쪽은 얇은 놈을 숫자를 많이 감아놓은 것처럼 이것도 구리 분말을 굵은 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이 저기 걸리게끔 만들어주고 자철성과 반응해서 전기를 걸어주는 직류 전기, 고리를 걸어주면 여기서부터 큰 굵은 어떤 구리에는 구리나 자철석에는 전류가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2차 코일 얇은 놈 자철석 가루들이 얇은 놈들이 2차 코일, 2차 코일처럼 얇은 놈들이 작은 놈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작은 놈 구리나 이렇게 뭐 어떤 알루미늄, 니켈 전기 통하는 놈들은 다 돼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고 이건 작은 놈들을 분말 구조를 넣어주면 전류를 걸어줄 때 전이차로 인해서 1차 코일 테슬라 1차 코일, 2차 코일처럼 해서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서 넣어주고요. 작은 놈들을 조금 숫자를 많이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의 중폭과 왼쪽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리다 그러면 대중서 넣어주고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류의 중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니켈도 되고 텅스텐도 이렇게 게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중소로 분말을 넣어주는데 소자리가 많이 들어. 연구자석 만들 때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되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해 준다는데 가루가 그렇죠. 작은 놈들이 많이 들어가면 중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목한 놈을 파주고 자철석으로도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연구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고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런 구조도 금속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다. 열만 좀 지나치게 발생을 안 하면 자철석에는 전기가 자체적으로 걸리니까요. 그래서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그래서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놔뒀다. 네, 그러면 자철석 분말들을 큰 놈들을 넣어주고 작은 놈들을 가루 같은 작은 놈들을 숫자를 많이 배쳐요. 그럼 돼서 1차 코일, 2차 코일처럼 큰 놈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2차 코일로 중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은 놈들의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거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가, 공소가를 섞어줄 수도 있다. 또는 다른 금속, 구리나 이런 것들을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만들면 큰 놈에게서 정자기장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놈으로부터 이렇게 옮겨. 그래서 작은 놈들이 구리도 분말의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니켈도 그렇게 되고 리튬도 그렇게 되고요. 다른 것도 다 돼요. 그래서 금속은 이렇게 해서 전류를 직류 걸어주거나 교류 전기를 걸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류가 많이 생성이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연고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놔요. 그래서 조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갔다가 닿다 이렇게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가 생성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기 발전으로 해서 회전 쪽이 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전류가 생성되는가를 알았는데요.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자기장이 움직여주면 이렇게 연고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성된다는 걸 알았는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연고자석 구리코일을 감아놨다 그러면 모터 힘을 이렇게 어떤 회전체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교류 전기를 걸어줘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주면 얘가 들인 전기에 비해서 나오는 전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할 때 이제 여기다 뭐를 할 수 있냐면 자철석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철석에다가 대중서 넣어주고 특히 이렇게 자철석을 분말 구조다 그러면 소자리를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사이즈가 적은 놈들. 그래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소가루 넣어서 어떤 자유전자가 좀 더 많이 생성되는 구조를 만들어거나 더구나 금속도 넣어줄 수 있어요. 구리 코일에다 그러면 구리 코일 자체에도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또 뭐랄까 동축 케이블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붕소를 섞어주거나 사이즈가 대중서다 구리들 그러면 대자리가 적게 들어가고 소자리가 많이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중폭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판이다 그러면 구리를 알갱이를 대중소 전기 전도되는 건 다 돼. 알루미늄, 니켈, 리튬 다 돼. 그래서 인비소, 대중소 넣어줘요. 그럼 대자리는 적게 주고 소자리를 많이 넣어주면 전리 중폭 구조가 된다. 자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붕소가루를 넣어주거나 자철석에 들어가면 완전히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이거를 전류 이게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이다, 니켈이다, 다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남의 기술, 여기다 유리석 연꽃 냈어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는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여기 적게 주고,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양을 이렇게, 적게, 여기는 뒷자리를 갖다를 부분 배치해 놓고, 여기다가, 되게 소자리를 좀 소자리 분말 구리다 그러면 분말이 대자리는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소자리가 많이 넣어주면 회살 1차 코드, 2차 코드처럼 중폭 구조가 됩니다. 거기서 자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섞어준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고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서 교류 전기를 계속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가 생성된다. 수천 개, 수만 개에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데 안에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자철석으로도 가능하냐? 자철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철석을 전류를 걸어주면 그게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일단 굵은 놈에다 굵은 놈을 넣어주고 자잘한 소자리를 많이 넣어주면은 이것이 테슬라 1차고 2차고처럼 이쪽으로 전류가 옮겨가면서 증폭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소자리가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을 수 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EMBT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캐패시터로서 이 기술을 쓰시는 캐패시터 자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이런 히터기나 냉장고, 에어컨, TV, 스마트폰, 데스크탑 전기가 들어가는데 가전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전류를 이렇게 어떤 전기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류가 좀 더 증폭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철석 분말들을 대가 넣고 대자리는 적게 주고 소자리는 많이 줘요. 그래서 테슬라 1차 코, 2차 코를 만들어주고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준다.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으로 해서 50장짜리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MLCC 기술 전류를 전기를 걸어주면 교류 전기겠지 일반적으로 직류 전기도 나와요. 직류나 교류를 걸어주면 전류가 생성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모든 가전에 다 탑재를 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 그것을 해서 굉장히 전류를 중폭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자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태양 에너지 판에도 이것을 발라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도 이것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